이번 시간에는 DSR 규제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인 강남구씨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 강남구씨의 연소득은 1억 원이고 연간 갚아야 할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DSR은 10%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바로 이해되시죠? 연소득 대비해서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의 비중이 얼마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DSR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1금융권은 현재 DSR 40%, 2금융권은 DSR 50%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주택담보대출 DSR은 고정된 기준이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대출 한도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DSR 규제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늘리는 방법에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출 만기를 최대한 늘려라. 두 번째, 대출 상환 방식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선택해라. 세 번째,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을 최대한 상환 후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라. 네 번째, 부부 합산 소득을 활용해라. 다섯 번째, 신용대출을 부부 중 한 사람에게 몰아서 받고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이 전혀 없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실행하라. 여섯 번째, DSR 50%를 적용하고 있는 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라. 1금융권에서는 현재 DSR 40%, 2금융권은 DSR 50%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고 있는데요. 이 기준은 고정되어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방법을 활용하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늘릴 수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환해야 할 이자 총액은 늘어나지만 이와는 반대로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DSR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기간을 늘릴수록 DSR 규제 범위 내에서 대출 한도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 기간을 가급적이면 40년으로 선택하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40년 동안 갚을 생각으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방식에는 크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금액은 고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이자액이 점점 줄어나가는 형태이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일정한 방식입니다. 만기 시 총 이자액을 살펴보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는 좀 더 큰데요. 단순히 대출 원금과 총 이자액을 합친 후 대출 기간으로 나눈다고 가정하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DSR 계산 시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주택담보대출의 DSR 계산 시 주택담보대출 실행 이후 첫 1년 동안 납부해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초기 납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연소득에서 부담해야 할 원리금 비중이 줄어들어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신용대출은 보통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이자만 내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죠. 그리고 대출 기간은 보통 1년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1년 단위로 연장하면서 자금을 활용하는데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 DSR 계산 시 만기를 5년으로 보고 DSR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자기 연소득만큼의 신용대출이 있다고 하면 벌써 DSR 20% 정도를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있는 상황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갚을 여력이 된다면 일단 신용대출을 상환 후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대출 중에서 유일하게 주택담보대출 상품만 부부합산소득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타주, 즉 돈을 빌리고자 하는 대출 고객의 소득이 적거나 혹은 부채가 많아서 DSR 규제 범위 내에서 원하는 한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 부부합산소득을 활용해 DSR 규제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늘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합산소득을 활용 시에는 배우자의 부채도 같이 합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는 부부의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신용대출은 만기가 짧기 때문에 DSR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용대출을 받아야지만 잔금을 맞출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배우자 중 한 명이 몰아서 받고 동시에 신용대출이 없는 다른 배우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SR 규제 범위 내에서 주담대 한도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DSR 규제 범위 내에서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 그 마지막은 미금은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신용대출이 전혀 없다고 했을 때 1금은권은 연소득의 약 7배, 2금은권은 연소득의 약 9배 정도까지 대출 한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2금은권은 주로 보험사나 상호금은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 1금은권의 주택담보대출보다 오히려 금리가 낮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DSR 규제로 인해 1금은권에서 대출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2금은권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도 통품을 팔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DSR 규제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더 홈TV 임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